드디어 매수하고 10일 만에 30% 먹는 매매,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가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네트처럼 1차 매수, 2차 매수, 이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이 영상 누르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내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매수하자마자 4에서 5% 수익 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 좋아하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좀 나셨나요? 물론 단타로 수익 나는 방법 존재합니다. 실제로 단타로 잘 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3분봉 단타 매매 방법 보시고 수익 나셨다는 분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단타 매매를 제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인분들 솔직히 단타 매매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 본업을 하면서 이 단타 매매를 하기에는 꽤나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거 외에 단타를 하다 보면은 본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회사를 입사하고 한 2년차, 1년차, 2년차에 주식을 배워가지고 한창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 그때 주식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일을 좀 안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해야 될 때 주식 생각이 계속 나고 특히 그때는 이제 단타에 또 미쳐가지고 열심히 매매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결과는 뭐 깡통 찼습니다. 단타 해가지고 미수도 쓰면서 결국 깡통 차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3분봉 단타 매매 방법을 나중에 이제 깡통을 차고 나서 이제 아는 경험과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저는 지금 이제 단타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타 매매를 안 하는 이유는 여기 이 영상 시리즈 첫 번째에서 얘기했듯이 수익을 크게 벌고는 싶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돈 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식에 얽매이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타 하거나 스캘핑 한다고 꼭 보면은 이제 고점에 사가지고 물리는 상태로 종목 토론방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시고 또 미국 나스닥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나스닥 떨어졌니 안 떨어졌니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매일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번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이번 직장인 단기 수익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아마 이번 영상 10분, 15분 정도만 될 것 같고요. 돈 벌기 위해서 10분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이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 1000만 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부터 이야기하면은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이 8부작 단기 수익 방법은 단타 매매 방법이 아닙니다. 단타 매매 하듯이 3% 떨어지면 손절하거나 뭐 2% 떨어지면 손절하거나 하는 식으로 매매하는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호흡을 길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이 매수를 한 뒤에 10% 15% 떨어져도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리는 기다릴 수 있는 원리는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1차 매수, 2차 매수 그 영역 안에서만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단타를 안 한다고 했죠. 단타 안 하니까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직장인이시라면은 뭐 단타보다는 수익이 적을 수 있지만 꼭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매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타랑은 다르게 어차피 큰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밀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를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뭐 알아야 하는 차트 모양, 매수, 매도, 손절,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거는 제가 그림을 좀 한번 좀 그려봐야겠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잘 그리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첫 번째 그림이 여기 첫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이야기를 할 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이제 상승 과정이나 하락 과정에 나오는 그림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구간은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을 겁니다. 이 상승하는 구간은 똑같을 거고요. 대신에 이 떨어지는 이 하락 구간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냥 이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력이 만약 주가를 더 상승시키고자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 주가가 처음 상승을 시작했던 이 바닥 구간과 그 다음에 이 1차 상승 파동의 고점 구간의 이 가운데 라인은 여기가 이제 바닥하고 고점 대비해서 중간 라인인데 이 중간 라인은 세력이 잘 깨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살짝 이렇게 깼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또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1차 상승이 나온 뒤에 이 1차 상승이 나온 뒤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려면은 이 1차 상승 뒤에 중간 라인은 절대라는 말은 좀 그렇고 중간 라인은 잘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파랑색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간 라인을 지키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줍니다. 오늘 그리고 이야기할 구간은 이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이 떨어질 때 이런 저점 구간에서 잡는 매매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매도는 여기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매매 구간은 지금은 얘기 안 할 거고요. 나중에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 말고 두 번째를 이야기를 좀 하면은 아까도 여기 첫 번째에서 이 구간
이 구간은 제가 여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린 종목 선정하는 방법 3부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순간은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 하락을 하는 순간을 저는 얘기를 할 건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앞에 1차 상승 구간에서 이 1차 상승 구간에서 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의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간 라인을 지켜줬지만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바닥과 고점 대비해서 다시 그으면은 바닥과 고점 대비해서 중간 라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중간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됐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 하락을 하는 이 파동에서 이 조정이 그러니까 깊게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전고점 있죠, 처음 1차 상승을 했던 구간, 이 전고점을 다시 탈환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매매를 여기 1번에서만 해야 되냐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2번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위에 전고점에서 샀던 사람들보다 가격이 싸진 곳에서 산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면은. 그래서 가격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좀 있고요. 그럼 일단 지금 얘기한 거 정리를 다시 하면은, 이 주식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이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에 대한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차트를 잘 둘러보세요. 보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왜 알려주지 하나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이거 깡통 차면서 이제 배웠던 내용이고 솔직히 조금 아깝긴 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은 알았습니다. 우리 1번 그림과 2번 그림입니다.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제거 그 3분봉 단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저는 여기 오른쪽에 이 4등분선 자동이라는 기능을 자주 씁니다. 4등분선 자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 차트 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 도구 들어가셔서 여기 4등분선 자동 이렇게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으면은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올 텐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수치 우측으로 확장 뭐 이런 식으로 눌러놓고 색상이랑 이런 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측으로 확장하면은 옆으로 그냥 대충 그어도 오른쪽까지 쭉 넘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매수는 어떻게 하냐? 일단 종목 선정 어떻게 했는지 저번 영상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모양이 좀 깔끔한 걸로 이야기를 하면은 3부 토건 있습니다. 3부 토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었냐? 여기 상한가 갔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상한가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봉이 나와서 줬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매매를 한 걸 보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매를 한 겁니다.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 상승을 했던 그 파동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락하는 그 조정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를 매수를 하는 게 좀 패착이긴 하네요.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제가 3부 토건을 매수했던 구간이 여기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냐?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등분선을 저는 이용합니다. 그냥 사실 4등분선이 큰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 편하게 하는 건데, 일단 이 21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 21선 있죠. 이 21선에 이때 21선을 넘어줬죠. 이런 상한가를 가면서. 그럼 여기 21선 상한가 가기 전에 저점 구간을 저는 이제 4등분선 첫 스타트로 생각을 합니다. 1월 28일 날이 저점이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저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고점입니다. 여기를 아까 말했듯이 1차 상승, 우리 그림에서 1차 상승 이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편하게 4등분선 그어 봅시다. 4등분선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그으니까 혹시 뭐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바로 이 가운데에서 그냥 저는 매수를 한 겁니다. 그냥 가운데서 매수하고, 매도는 여기 전고점 가기 전에 매도를 했고요. 여기서도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 여기 가운데 구간에서 50% 매수하시고, 여기 떨어지면은 여기 2차 매수 하시면 됩니다.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근데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이 선에서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었다고 해서 여기서 사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 선에서 사라 이런 게 말씀드린 거지, 결국에는 가격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매수했던 사람들보다 최소한 그래도 만약 여기 가운데까지 떨어졌을 때 20%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은 여기 고점에서 산 사람들보다는 내가 20%는 먹고 들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세력이 존재를 한다. 이 고점 대비해서 20%까지 떨어뜨렸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한번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하게 이제 이런 라인을 알게 되었다, 이런 가격대는 알게 되었다. 그럼 매수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알려드린 맨날 그 바닥 잡는 방법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지는 날, 예를 들어 이런 날, 뭐 이런 날도 다 됩니다. 이런 구간, 이런 봉이 확인이 됐다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막 대신에 좀 이렇게 메모장을 좀 이용했습니다. 4등분선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4등분선의 저점을 긋는 방법은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처음 상승을 했던 이 상승 1차 상승 구간의 맨 저점 구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이 저점 구간을
처음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등분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는 어떻게 하냐, 이 4등분선에서 이렇게 4등분선에서 가운데 타점 있죠, 여기 가운데 타점에서 이제 1차 매수 그냥 비중 50% 매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타점에서 비중 50% 더 매수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 매도는 1차 매수만 될 때랑 그 다음에 2차 매수만 될 때가 나뉩니다. 1차 매수가 되었을 때는 어디서 매도를 하냐, 여기가 이제 가운데 구간이 매수 구간이라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칸 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게 한 칸이고 그 위에가 한 칸이죠. 그럼 여기 한 칸 반에서 절반 매도합니다. 여기서 절반 매도. 이 구간이 이제 매도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매수가 되었을 때는 1.5칸, 여기 말씀드렸던 1.5칸이 이제 50% 매도고 전고점에 이렇게 다다르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럼 이때 50%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 다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량 매도라고 쓰겠습니다. 전량 매도. 그럼 이제 또 이제 2차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2차 매수가 됐을 땐 또 4등분선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매수했고 여기서 2차 매수 되었다. 그럼 평단가가 여기가 되겠죠. 이때는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매수가 일단 2차 매수면은 여기가 이제 2차 매수가 됐을 텐데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 2차 매수된 가격에서 1.5칸, 1.5칸을 이제 매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가격에서 1.5칸 위에서 이제 50% 매도를 하고 이제 2칸 위에서 전량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돼가지고 주가가 여기까지는 올라와서 이제 절반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것 같다 하면 그냥 편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그냥 좀 떨어질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매수가가 여기 평단가가 여기인데 평단가까지 올 것 같다 하면 그냥 정리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어차피 수익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절하는 구간은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어디냐, 이 4등분선에 이 저점 구간, 그러니까 처음에 그었던 맨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한테 손절 라인이에요.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되게 심플하죠.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단점은 승률은 높아요. 승률은 70%, 80%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는 이 손익비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차 매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게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50만 원을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 50만 원에서 운이 좋게 여기서 상승을 해가지고 한 10% 먹어서 10% 상승해서 이제 5만 원을 벌었습니다. 돈으로 5만 원을 번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한 두 번 정도 이제 50만 원으로 이제 10%씩 두 번 먹어서 총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가 되었죠. 2차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평단가가 여기가 만들어질 텐데 평단가가 이 파란색 선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이 손절 하는 이 구간, 여기 손절하게 되면은 만약에 1차 매수, 2차 매수 하면은 여기서 1차 매수 50만 원 했고 여기서 2차 매수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죠. 근데 100만 원이 되고 이게 칸수로 치면은 평단가 대비해서 저점은 1.5칸입니다. 분명 먹을 때는 같이 먹고 한 것 같아요.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평단가도 좀 높고 손절이 된다. 예를 들어 이 비중이 100만 원을 가지고 2차 매수까지 돼서 100만 원이 다 매수가 됐는데 이때 마이너스 15% 맞으면은 15만 원 손실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두 번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그런데도 일단 너무 이게 막 진짜 손절이 돼서 그동안 잃었던 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리를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리를 좀 이야기하면은 제가 3부 영상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는 기준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3부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 상한가하고 그 다음날에 거래대금 터진 거, 이게 3-1부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강한 기준의 모습이었고, 이거를 유출을 했을 때 이 상한가보다 그 위의 가격, 이 위의 가격에서 세력의 돈이 더 투입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세력의 돈이 이 고점 구간에서, 이때로 치면 여기 고점이죠. 이 고점 구간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 돈이 고점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매수 매도만 해가지고 거래량이 터진 거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세력의 돈이 여기 남아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력의 돈이 위에 있으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을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와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손절가죠. 1430원. 여기를 거의 안 깹니다. 잘 안 깨요. 진짜로 거의 잘 안 깨는데, 근데 100%는 없기 때문에 여기 잘 안 깨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력이 여기서 자기들의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세력은 자신의 의도대로 차트를 만들어 가고, 근데 4부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꼭 차트랑 이 재료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구간에 재료가 좋고 하면은, 이슈가 있고 하면은 이런 반등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네트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한네트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저점 구간, 여기 고점 구간, 여기서 1차 매수하고 그 다음 여기서 2차 매수한다. 여기서 올라갈 때
이 올라갈 때 그냥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이때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중국에서 CBDC 디지털 화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베이징 올림픽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 시기가 러시아 전쟁이 나오면서 스위프트 제재를 한다. 근데 그 스위프트 제재를 하면서 오히려 디지털 화폐가 수혜를 받고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화폐 연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차적으로 나온 거 나오고 하니까 충분히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충분히 이슈가 있으면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기준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 떨어질 때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걸 가지고 세력이 이 종목은 다 팔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했고요. 이것만 보면 되게 삐까번쩍하고 막 하겠지만 결국 눌림 매매의 단점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상승을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로 재수없는 종목은 상승했다가 확 이렇게 떨어지는 반등 한 번도 없이 떨어지는 종목도 진짜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손절가에 손절하세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종목을 먹는 게 좋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이제 종목 5종목 나눠서 매매할 때도 있고 10종목 나눠서 매매할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비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매일 블로그에다가 이런 식으로 금일 상승 종목이랑 테마들을 이런 분류를 하는 이유가 다 이제 떨어질 때 이 종목이 무슨 테마고 무슨 재료가 엮여가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질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좀 귀찮지만 쓰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면은 이 그림 다시 한번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좀 보이시나요? 상승하는 이 파동은 똑같지만 여기 하락을 할 때 여기가 1차 매수가 되고 이제 1차 매수 후에 올라가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매수 후에 이 두 번째는 1차 매수 후에 여기서 1차 매수가 됐고 근데 더 빠지면서 2차 매수가 돼서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끝이 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짜로 주식의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 파동 이론 이런 것들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충분히 아실 거고 또 이거를 설명을 공짜로 알려주는 게 사실 뭐 돈 주고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시긴 하겠죠. 그리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매도도 이런 식이고 손절도 하고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제가 매매한 종목들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좀 하게 될 거고요. 뭐 이게 그러니까 총 8부인데 7부까지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6, 7부를 같이 할 것 같기도 한데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례 분석 이런 거 얘기를 좀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주식으로 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려드렸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유료 리딩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제 밥그릇을 좀 내놓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이런 방법을 알려드려도 하실 분들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주식이라는 게 방법만 안다고 해서 수익이 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이게 영상이 다 나중에 끝나고 그 유료 리딩 홍보를 할 겁니다. 근데 그 홍보를 했을 때 아무런 기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방법도 알려드리지 않고 유료 리딩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올렸고 이 강의에 대한 내용 이 강의를 보고 검증을 하시면서 이 경험을 쌓고 하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공부를 해서 매매하기가 좀 꺼려지고 나는 이제 좀 차라리 편하게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유료 리딩을 이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료 리딩을 지금 가입하고 싶으셔도 아마 안 될 거고 제가 5월부터 할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소개를 하면서 강조했던 게 제발 주식으로 이제 어디서 사가지고 막 물려서 종목 토론방 같은 거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뉴스 같은 거 어차피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확증 편향 때문에 막 잠 못 들지 마시고 물려서 그러지 마시고 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그렇게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유료 리딩 들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강의 다 올려드리는 거 유료 리딩을 위한 다 빌드업이었고요. 장난이고 일단 마음 자체는 진짜 수익이 꼭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풀게 될 겁니다. 대신정보통신도 여기서 1차 매수만 됐고 여기 2차 매수는 좀 안 됐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올라갈 때 정리했습니다. 되게 최저점에 판 것 같긴 하네요. 되게 편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